최근 KF-21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KF-21의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KF-21의 개발사 카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던 특수한 파생형 계획의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KF-21 CJ 4호기와 6호기가 복자형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시계회 전투 BVR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승 전략의 한 가지로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전 장비인데요.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레이더가 무력화되어 눈이 멀어버린 적군은 어쩔 수 없이 아군의 시야 안으로 들어와 20세기식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흡사 EMP 공격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동북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장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에 탑재된 이 전자전 장비의 성능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며 다녀야만 했죠.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 초계함들은 NLL 일대에서 북한과 대치하다가도 북측의 미사일 고속정이 출항하면 곧바로 물러나야 했다. 적함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77km 이상 거리에서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쏘면 쏙수무책이었다라며 회상했습니다. 현역 공군 간부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유사시 제공권을 장담할 수 없었다. 북측이 깔아놓은 소련제 대공 미사일에 얻어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열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전자전은 적국 장비와 무기를 식별할 방대한 DB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DB 구축을 위해 적의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것 역시 적국에 들키면 도발로 간주되어 군사적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 장비와 정보는 핵심 우방국에게도 잘 공유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그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피해 도망다니던 하니 국가 전략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는데도 ADD와 LIG는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이 사명감만으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현재 KF-21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장비 EW-수트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F4 팬텀 등 기존 주력 항공기에 쓰던 ALQ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은 최후방 동맹에만 제공하던 하이엔드급 전투기 F4 팬텀을 한국에 판매했지만 전용 전자전 장비만은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F4 팬텀은 당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 미사일을 레이더 재밍 없이 기동만으로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국산 항공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ADD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 개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ALQ-8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것이었는데요. 후일 여기서 한 번 더 개량을 거친 ALQ-88A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시험 인증에서 아군기를 낙원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EW-수트가 기존 ALQ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ALQ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됐습니다. 이러한 외장형 포드는 내장형보다 무게가 무겁고
비행 중 외부에 노출돼 공기 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EW 수트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에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반부터 주요 전자전 장비를 내장하는 것으로 설계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우리 입맛에 맞게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을 시험할 수 있게 됐죠. 각고의 노력 끝에 EW 수트는 마침내 국내 최초로 내장형 항공기 전자전 장비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된 덕분에 내장하더라도 차지하는 내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게 자체도 기존 외장형 전자전 장비 대비 절반가량으로 경량화해 전투기의 탑재 중량 부담을 덜었습니다. EW 수트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 송신이나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합니다. 현재 국산 전자전 기술의 당면한 목표는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에는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18EF 슈퍼호넷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F-1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 수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라울러는 훈련 중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1 랩터의 레이더를 제밍해 스텔스 성능이 의미가 없는 정도 거리의 근접전으로 끌어들이고 라곤의 성공의 격추 판정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그라울러는 랩터에 킬마크를 붙인 단 둘뿐인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당시에 그라울러는 개발 완료된 상태조차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한국군은 슈퍼호넷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잘 써먹고 있지만 KF-21 전용 대레이더 미사일과 타겟팅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F-21에 응용 탑재만 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의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죠. 이렇듯 F-21 랩터조차 잡아내는 역량을 부여하는 전자전기는 현재 한국군이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능력 중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복자형으로 만들어지는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가 이 전자전 사양을 위한 테스트 기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KF-21 전자전기 사양에 탑재될 후보 모델의 성능 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땐 깨끗하게 보이는 레이더가 전자전 공격을 받자마자 갑자기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발생하며 먹통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성능을 가진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아덴만에서 실전 성능까지 입증된 물건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전자전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군종은 해군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에는 한국 공군 병력도 매우 빈약했고 북한의 대함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개발 완료된 국산 함정용 전자전 장비 SLQ-2000, 별칭 소나타는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적용한 자체 동조형 방향 탐지 기술은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빠르게 탐지했고 징표 분석 기술은 전장에서 복잡하게 날아다니는 각종 전자파 사이에서 미사일의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냈죠. 지난 5월에는 이 소나타 기술을 개량해 2036년까지 총 사업비 7,200억 원을 들여 다음 세대로 도약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의 전자전 기술을 한국은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국 같은 전자전 체계 후발주자가 장비를 국산화해서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 KF-21EA라는 가칭으로 불리는 전자전기를 한국이 운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젠20을 한낱 종이 비행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중국의 전투기는 그렇지 않아도 레이더 성능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레드팀끼리는 뭉칠 명분도 딱히 없고 자기들끼리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탓에 DB를 공유할 수 없어 제밍에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ADD와 LIG 넥스원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미래의 우주전 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 무기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방산 한류의 주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선진 방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